유방암 같은 경우 현재 5년 생존율이 거의 95%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예후가 좋은 암에 속합니다. 95%면은 뭐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유방암은 전이가 많이 되고 또 재발도 많이 되는 암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의 한재용입니다. 저는 이제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주로 수술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의 일단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은 검진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경우가 많지만 검진이 아닌 이제 증상으로 보자면은 자가 진단을 해서 혹시 이전에 없던 혹이 만져지면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근데 물론 만져지는 혹이 있다고 해서 다 암은 아닙니다. 유방에는 악성 종양, 암 이외에 뭐 섬유선종이라든지 물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양성 종양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만져질 경우엔 반드시 병원을 내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두에서 갑자기 이제 분비물이 나올 때 혈성 분비물이라고 하는데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올 경우엔 의사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없더라도 무증상인 경우에도 이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고요. 사실 크기가 작으면 통증이나 뭐 분비물 이런 증상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쩔 수 없이 검진을 통해서 발견하는 수밖에 없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방암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모든 암들이 대부분 5년 생존율을 따지게 되는데 유방암 같은 경우 현재 5년 생존율이 거의 95%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예후가 좋은 암에 속합니다. 95%면은 뭐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유방암은 전이가 많이 되고 또 재발도 많이 되는 암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보통 1, 2, 3기 환자들에서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4기는 보통은 이제 다른 장기 전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뭐 뼈나 폐, 간, 뇌 이런 곳으로 전이가 돼 있는 경우인데 수술로 유방에 있는 것만 뗀다고 해서 치료가 되지 않겠죠. 그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항암 치료나 다른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 1, 2, 3기는 보통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기암, 상피내암이 아닌 경우 1기부터는 보통 이제 겨드랑이 임파선 절제를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동측, 그러니까 암이 있는 쪽에 겨드랑이 쪽에 임파선으로 가장 먼저 전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쪽 겨드랑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40, 50개 정도 임파선이 되게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감시림프절 같은 경우는 적어도 1개에서 뭐 2, 3개 정도를 떼서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없으면은 이제 더 안 떼고 이제 만약에 거기서 암이 나오면 곽청술이라고 해서 뭐 10개, 20개, 많게는 30개까지도 임파선을 많이 떼는 거를 이제 곽청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임파선을 많이 뗄 경우, 전이가 있어서 많이 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림프 부종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뭐 40, 50% 정도, 한 절반가량 이제 림프 부종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한두 개만 뗀다고 해서 뭐 림프 부종이 아예 0%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10%, 20% 정도에서는 발생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림프 부종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수술적으로 림프절을 떼는 거지만은 그 이외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등 자체도 림프 부종의 위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감시 림프절만 했다고 해서 림프 부종이 아예 안 온다? 그렇지는 않고 특히 겨드랑이 임파선 절제술을 감시 림프절이든 곽청술이든 한쪽에 대해서는 팔을 좀 보호하도록 환자분들에게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거를 들지 말라든지 그쪽 팔로는 뭐 주사 맞는 거, 혈압 재는 거 이런 것도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한 1, 2년 지난 동안 지켜봤을 때 림프 부종이나 다른 부작용이 없다면 그 이후로는 피검사, 혈액검사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일단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이제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유방 보존술이라고 하는 유방 부분 절제술이 있고 그리고 암 있는 쪽 유방을 전절제하는 유방 전절제술 이렇게 2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절제 같은 경우는 암의 크기가 크거나 또는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다발성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전절제를 하게 되고요. 크기가 작고 단발성인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보존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70% 환자는 보존술을 하고 있고 30%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크기가 크거나 다발성인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전절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절제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환자분들이 두려워서 재발할까 봐 전절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분절제를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아있는 유방이 있다 보니까 거기 국소 재발하는 확률이 좀 더 전절제보다는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유방을 부분 절제한 경우에는 반드시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전절제를 한 거랑 똑같은 재발률을 가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부분 절제를 하셔도 됩니다. 암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행항암이라고 하는데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의 크기를 줄여놓은 다음에 줄어들면은 부분 절제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전절제를 하면 보통은 유두도 없어지고 완전히 이제 납작해지는데 보완하기 위해서 재건술을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실리콘 재질로 된 보형물로 재건술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내살로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나의 등살이라든지 또는 뱃살을 이용한 재건술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암 수술을 할 때 같이 진행하는 걸 동시 재건이라고 하고 또는 나중에 치료가 어느 정도 완료된 뒤에 하는 걸 지연 재건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동시 재건을 원하십니다. 수술 이제 마취됐을 때 한 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어서 동시 재건을 원하시는데 대부분은 암의 기수가 낮을 때는 동시 재건을 가능하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암의 크기가 크거나 임파선 전이가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동시 재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직후에 항암, 방사선 이런 치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재건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 치료가 들어갔을 때 구형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 변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건을 하지 않고 치료를 진행을 한 다음에 재발이 없을 때 한 2, 3년 있다가 또는 아예는 5년 있다가 재발이 없으면 그때 나중에 지연 재건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재건하는 거가 이제 비용이 또 비쌀까봐 상당히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10년 정도 됐네요. 그 정도 전부터 보험 적용이 되고 있고 암으로 인해서 전절제를 하고 재건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수술 시간은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른 암 수술에 비해서 장점은 저희가 장을 자르거나 이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금식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위해서 금식을 수술 전에 한 8시간 정도 지켜야 되고 수술하고 나서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금식만 하면은 금방 또 식사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만큼 아무래도 회복도 좀 빠르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이제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들이 많을 텐데 사실 유방암 수술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닙니다. 뭐 배를 가르거나 장을 자르거나 이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작용이 크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모양 변형이 생길 수가 있고요. 부분 절제를 해도 유방의 크기가 좀 작아질 수가 있고 전절제를 하는 경우에도 완전히 뭐 수술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재건이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모양을 맞춰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합병증은 이제 피가 나는 거죠. 출혈이 가장 또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유방 쪽에는 그렇게 중요한 혈관은 없습니다. 중요하거나 큰 혈관은 없기 때문에 출혈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지만은 유방 조직 자체에서도 피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지혈을 잘 해야 되고 만약에 출혈이 있을 경우 대부분은 압박이나 이런 걸로 지혈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술을 해서 지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빈 공간이 좀 생기는데 거기 이제 시로마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물들이 고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양이 많지 않으면 대부분은 저절로 흡수가 되지만 그 양이 많을 경우에는 감염 위험도 생기기 때문에 주사기로 이제 뽑아준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말씀드린 부작용 같은 경우는 보통은 수술 직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이내 퇴원후 댁에 가셨다가 수술 부위에서 이제 피가 묻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만졌을 때 이제 열감이 느껴지거나 피부까지 이렇게 빨개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다시 내원을 하셔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수술 직후에 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뭐 대부분의 병원이 비슷하겠지만 저희 암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은 5년까지는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병원 진료를 권유드리고요. 그래서 6개월마다 대부분 초음파도 진행을 하고 1년 단위로는
뼈나 폐 이런 다른 장기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뼈 스캔, 흉부 CT, 필요하면 페트 검사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5년간은 좀 꾸준히 6개월마다 다니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나도 유방암에 재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조금은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1년 단위로 검진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먹는 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고, 특히 먹는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유방암에 안 좋다는 음식들이 조금 알려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콩이라든지 석류라든지 우유라든지 이소플라빈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 호르몬 유사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음식물에 들어있는 그런 양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음식은 골고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골고루 먹으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또 하나 중요한 유방암의 위험 요인은 비만입니다. 특히 폐경 후에는 이제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되지가 않지만 주로는 내 몸의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이 변환이 돼서 분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먹지만 운동이나 적정량을 섭취함으로써 적정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수술 후에 수술을 이제 암을 뗐으면 이제 치료가 끝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방암은 그렇지가 않은데, 유방암이 이렇게 성적이 좋은 거, 그러니까 5년 재발률이 95% 가까이 나오는 거는 수술 이외에 항호르몬 치료라든지 이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도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항암 치료를 제외하고 이제 나중에 수술 후에 먹는 약물 중에 가장 흔한 게 호르몬 억제제입니다. 이제 폐경 전에는 타목시펜이라는 호르몬 억제제를 먹고, 폐경 후에는 아로마타제 이니비터라는 이제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복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5년까지 복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모든 환자들이 이거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전체 유방암의 한 70~80% 정도 환자가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으로 나오는데, 그 경우에만 이런 호르몬 억제제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복용하게 되고, 최근 연구에는 특히 이제 폐경 전에 먹는 호르몬 억제제 타목시펜은 10년까지도 먹는 게 또 재발률을 조금 더 낮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까지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유방암 선생님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유방암 환자들을 타목시펜을 10년을 먹어라, 사실 10년 먹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드물게는 자궁 내막암이 생길 위험도 있고, 그래서 산부인과 검진도 계속 같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분들을 10년을 먹어라 권유드리는 거는 아니고, 일단은 부작용이 크지 않은 분들, 그리고 초기 병기가 좀 높았던 분들, 임파선 전이가 있었던 거나 암의 크기가 컸거나 그래서 항암 치료까지 받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재발 위험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10년까지 먹는 걸 권유드리고, 비교적 초기 1기 유방암 같은 경우는 5년 정도까지는 먹는 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처음 진단받고 왔을 때 수술이 이제 바로 다음날 진행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수술 전에 일단 검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유방 초음파, 유방 MRI 등을 통해서 유방에 다른 병변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유방암 같은 경우 뼈, 폐 이런 쪽으로 전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뼈 스캔이나 흉부 CT 이런 거를 찍어서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유방암은 그렇게 빨리 진행하는 암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있다고 해서 이 암이 1기였던 게 2기가 된다든지 이렇게 확 진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불안해하실 거는 없고, 그리고 또 이 한 달 동안 제가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를 또 궁금해 하시는데, 그냥 저는 원래 하시던 대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 잘 하시고, 운동하시던 거 있으면 운동을 하시고, 물론 호르몬제나 이런 이제 유방암의 위험성이 높은 약물들은 당연히 이제 끊어야겠지만은, 그런 거 이외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시다가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40, 5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유방암 환자 중에. 그럼 그분들이 직장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 직장을 제가 그만둬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굳이 당장 그만두실 필요는 없고요. 수술할 때 입원 기간도 보통 한 일주일 정도이고, 일주일 후면은 보통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병가는 써야겠지만은 당장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예 휴직을 하는 걸 권유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하고 나서 추가적인 항암 치료, 특히 항암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기간이 길게는 뭐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까지 걸리게 되는데, 항암 치료 기간에는 상당히 힘든 거는 맞습니다. 당연히 머리도 빠지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힘들다면 휴직하거나 아예 그만두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만둬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오늘 유방암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제가 뭐 중요한 내용, 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을 대부분 설명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